자, 이 부분은 점유권의 효력 부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가 점유의 개념하고 종류에 관한 논의였다면 이 부분은 점유권의 효력에서 세 가지 영역입니다. 먼저 추정력. 점유가 있게 되면 점유자에게 법이 추정력을 부여합니다. 그 추정력에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첫째가요, 점유자에게는 뭐를 추정을 해주느냐면, 첫째, 자주점유라고. 점유만 하면 자주점유로 추정을 해주게 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자주점유 추정이에요. 자주점유. 나아가서 평온공연까지요. 자주점유에다가 평온하고 공연하게, 평화롭고 공연하게 점유한 걸로 추정을 해줘요. 뭐만 하면? 점유만 하면. 이게 민법 197조. 두 번째는 점유가 단절 없이 계속되어진 걸로. 점유의 계속이요. 계속되었다는 것이 추정이 됩니다. 그것이 민법 198조. 따라서 6.25 때요. 6.25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과수원을 농사짓고 있다. 어떤 땅을. 그럼 6.25 때부터 지금까지 점유는 단절 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는 의미. 즉 점유가 계속 이어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거를 점유 계속의 추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세 번째, 권리적법의 추정. 자, 이거는 민법 200조에 있습니다. 200조. 점유를 하면, 어떤 물건을 점유를 하면 그 물건은 그분이 적법하게 손에 넣은 걸로 추정을 해준다는 얘기. 예컨대 A가 화가예요. 화가. 이 그림을 A가 가지고 있었어요. 이 그림을 창고에다가 보관을 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B가, 그 창고 관리하던 B가 이 그림을 손에 넣었다. B가 창고에 있는 그림을 손에 넣으면, 점유를 하게 되면 이 그림은 B가 훔친 것이 아니라 뭐 한 걸로요? 적법하게 권리를 취득한 걸로 추정을 해줘 버립니다. 얘가 뭐 한 걸로요? 적법하게 손에 넣은 걸로 추정한다고요. 그러면 이거를 누가요? A가 이걸 어떻게 했대요? 어떻게 증명해야 되냐면, 이게 B가 훔쳤다는 거. 내 그림을 B가 뭐 했다는 거, 훔쳤다는 거를 상대방이 입증해야 됩니다. 왜요? 점유자에게는 적법하게 손에 넣은 걸로 추정이 되니까. 이거를 권리적법 추정이라고 그래요. 권리적법. 그래서 점유자에게는 세 가지의 추정력을 법에서 부여해 줍니다. 세 가지. 이 세 가지 우리 한꺼번에 정리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첫 번째는요, 자주점유 추정. 두 번째는 점유 계속 추정. 세 번째는 권리적법 추정. 세 가지를 점유자에게 추정해 준다는 거죠. 자, 여기서 조문부터 그러면 분석에 들어가도록 하죠. 197조 있습니다. 197조. 203페이지에 197조. 1번 보면 점유 태양의 추정이라고 돼요. 태양을 지워버리세요. 태양. 이러면 뭔 소리인지 어려우니까 이걸 한자로 옮겨야 되는데, 태양의 추정을 바꿔놓으세요. 자주점유 추정이라고. 자주점유의 추정. 그게 197조 1항입니다. 197조 1항. 점유자는 소유이사에다가 땡땡 하시죠. 바로 그게 자주점유죠. 선의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걸로 추정한다. 추정에 동그라미요. 조심할 거는 끝에다 넣으세요. 무과실은 제외돼요. 무과실은 추정을 안 해줘요. 무과실은 없어요. 자주점유나 평온 공연은 추정해도 무과실까지는 인정 안 해준다. 두 번째, 선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송에서 깨지면, 패소하면
소 제기된 때부터 거기 따옴표 소 제기된 때부터 악의점유자로 취급합니다. 문제는 소송에서 패소한 때부터가 아니에요. 패소한 때가 아니라 뭐한 때? 소 제기된 때부터. 시험 아주 잘 나옵니다. 거기 삼각형 하시죠. 소 제기된 때에다가 삼각형. 패소한 때부터 그러면 X야. 패소한 때가 아니라 뭐한 때? 소송이 제기된 날. 1995년에 소송이 제기되어서 2000년에 소송이 끝났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소 제기된 이때부터 무슨 점유로? 악의점유로 된다는 거죠. 이거 삼각형이에요. 무과실의 삼각형. 여기 무과실도 추정이 안 돼요. 197조에서 무과실의 삼각형. 자, 그걸 조금 더 짚어보지요. 조금 더 짚어보면 밑에 있는 내용입니다. 203페이지. 자주점유 추정 부분. 점유를 하면 자주점유라고 추정해 준다는 의미가 무슨 뜻이냐. 이게 아주 이제 법률적으로는 값어치가 있는 법주문이 되겠습니다. 203페이지는 자주점유 추정 부분. 이 부분이 왜 유의미하냐 하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 197조가. A가 이만큼의 땅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소유를. 그리고 A가 6.25 때 행방불명됐어요. 그러자 그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누가요? B가 저 땅을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왜? 주인이 안 나타나니까 농사를 지면서 저거를 점유를 했어요. B는 점유자, A는 땅 주인. 이때 이렇게 점유를 20년 이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럼 취득시효가 이루어질 수 있죠. 20년 점유면. 문제는 취득시효의 가장 중요하고도 중요한 핵심은 뭐냐. 이 점유가 소유이사로 점유를 했냐 안 했냐 이 부분이에요. 즉 자주점유냐 아니냐. 얘가 점유를 한 것이 자주점유이어야만 취득시효로 땅을 뺏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점유를 한 사람한테는. 점유를 한 이 사람한테는 자주점유라고 어떻게 해줘요 이거를? 추정을 해줘요. 인정해줘요. 누구한테요? 점유자에게. 그럼 이건 불리하다는 거예요? 유리하다는 거예요? 점유자에게 유리한 거예요. 엄청나게 유리한 거예요. 추정해준다는 거는. 유리하다. 왜 유리하냐? 상대방이요. 이 땅 주인인 상대방이 B가 돌세가 얘가 돌세였다면 돌세의 점유가 자주점유가 아니라는 거. 얘가 자주점유라고요? 아니라는 거. 아니라는 거를 얘가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법정에서. 따라서 상대방한테 엄청나게 유리해요? 불리해요?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거죠. 이게. 점유자에게 유리하고. 왜요? 추정되니까. 그럼 얘가 추정된다는 말은 돌세는 어떻게 하면 돼요? 가만히 팔짱 끼고 있으면 돼요. 팔짱 끼고 있으면 뭐가 돼요? 그냥 자주점유로 법이 추정해줘요. 추정. 민법 몇 조가? 197조가. 그래서 돌세가 소송에도 엄청나게 유리한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뭘로? 자주점유인 걸로. 소유하려고 했다는 거. 얘가 소유한 걸로 인정받는다는 거죠. 197조가. 그러면 상대방이 땅 주인 상대방이 뭐라고? 이게 자주점유 아니라고. 우리 아버님이 돌쇠한테 땅을 뭐 해줬다고요? 농사 지으라고 임대를 줬다. 빌려줬다. 사용권을 줬다라는 계약서나 증거자료를 찾아와야 된다고. 그걸 찾아오지 못하면 이분은 자주점유로 인정이 돼서 취득시효가 됩니다. 따라서 점유자에게 자주점유로 추정해준다는 이 197조는 점유자에게 엄청나게 유리한 거예요. 그럼 점유자는 자주점유를 입증할 필요가 있느냐? 없다 이거죠. 왜? 추정해주니까. 추정해주니까 입증할 책임이 없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래 책의 밑줄기입니다. 마지막에 203페이지 맨 마지막에 점유자의 점유취득의 권한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분명하지 않다는 건 뭐야? 불분명하다 이거지. 이게 매매인지 임대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불분명해요.
거기다 쓰세요. 권원이 불분명할 때. 권원이 불분명합니다. 이게 임대를 놓은 건지 매매를 한 건지 아무런 증거 자료가 없어요. 증거 자료가. 그러면 불분명하다고 그래. 이걸 불분명하다. 권원이 불분명하다. 그러면 얘는 이 돌세는 이걸 뭐 한 걸로요? 자주점유인 걸로 추정해줘요. 몇 조 때문에? 이 돌세가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거지. 이길 수 있다. 따라서 점유자는 돌세는 스스로 자신의 점유가 자주점유라는 입증할 책임이 없다요, 있다요? 없다. 거기에 요주의 삼각형. 거꾸로요. 누가요? 상대방이.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이사가 없는 타주 점유임을 주장하는 누구 쪽에서? 상대방에게 타주 점유의 입증 책임이 있다. 상대방이 입증해라. 얘가 자주 점유가 아니라고. 돌세는 자주 점유로 뭐 한다? 추정받는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197조는 돌세한테 유리해요, 불리해요? 유리합니다. 엄청나게 유리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논의가 우리 최근에 실제 이런 사건이 실제 있었어요. 이 땅이 연세대학교하고 국가하고요 소송이 붙었습니다. 얼마 전에. 왜냐하면 연세대학교 캠퍼스 부지의 일부가 이 캠퍼스 부지 일부가 알고 보니까 국가 거였다는 거죠. 국가 거. 1920년도부터. 해방되기 전부터 국가 거였는데 그게 등기 이전하면서 그 소유권 등기 이전 절차가 누락이 됐었다. 그래서 그냥 연세대학교가 이 땅을 계속해서 뭐 한 거냐. 점유를 해오고 있었다. 캠퍼스 부지로서. 그럼 여기가 점유자죠. 점유자. 땅은 누구 거냐. 국가가 이 땅의 소유자예요. 소유자. 이거를 1920년대쯤부터 계속 점유를 쭉 해오고 있었다. 그러면 누구한테 유리한 거냐? 바로 점유자에게 이 땅은 유리한 쪽으로 작동을 해요. 왜냐하면 점유자는 이 땅을 뭐 한 걸로? 소유이사인 걸로. 자주점유인 걸로 점유자는 어떻게 하느냐? 추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쪽 변호사는 소송이 걸리면 이쪽 변호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죠. 왜? 추정해 주니까 자주점유인 걸로. 반대로 누가요? 상대방이. 이 연세대학교 점유가 소유이사라고 아니라는 증거자료를 이쪽에서 찾아내야 된다고. 임대를 줬다. 사용하라고 권한을 줬다라는 증거자료를 어떤 식으로든 찾아내지 못하면 땅을 뺏긴다는 거죠. 바로 이게 자주점유의 추정력이 갖는 의미예요. 그럼 점유자는 소유이사를 입증할 책임이 있느냐? 없다 이거죠. 여기서 입증할 책임이 없다. 왜? 추정받으니까. 자, 이 논의가 바로 자주점유에 관한 논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204쪽에 가시면 204쪽 위에서 셋째 줄 보시면 본래 197조에 의하면 점유만 하면 점유자는 뭘로요? 자주점유로 추정을 해줘 버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자주점유 추정이 뭐 하는 경우요?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깨지는 경우가. 그것이 바로 기억이에요. 기억하고 비읍 똑같은 거예요. 기억과 비읍은 똑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기억, 비읍. 어떤 논의냐 하면 우리 민법 197조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 사람의 땅을 B가 이게 땅 주인, 소유자. 얘가 소유하는 땅을 B가 점유를 하면 점유자는 민법 197조에 의거하여 이 땅을 뭐 한 걸로? 소유하려고, 가지려고 점유한 걸로 추정해 주더라. 197조에 의해서. 따라서 B는 이 땅을 뭐만 하면? 점유만 하면 B는 무슨 점유인 걸로? 자주점유로 인정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설령 이것이 매매인지 임대인지 권원이 불분명해도 점유를 하고 있는 이상 얘는 무슨 점유로? 자주점유로 추정을 해준다. 이게 197조예요. 197조.
너 점유 왜 했어? 너 왜 했어? 땅 산 거야? 아니요, 산 거 자료 없는데요. 임대한 거야? 아니요, 자료 없는데요. 없어도 권한이 불분명해도 불분명할지라 하더라도 이거는 자주점유로 추정해져요. 왜? 197조 때문에. 이랬더니요, 이걸 인정을 해줬더니 어떤 일이 실무상 일어나느냐면 우리 실제 생활에서 땅만 있게 되면 특히 국유지나 시유지는 관리를요, 개인 땅이 아니라 국유지다 보니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땅은 넓고 이러다 보니 관리를 드문드문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틈타 가지고 이 땅을 무단으로 침범해서 점유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있었어요. 예컨대 무허가 판자촌, 그 판자촌이 이런 형태거든요. 남의 땅을, 국유지 땅을 무단으로 침범을 해가지고 건물을 짓고 살거나 농사를 짓는 거죠. 이렇게 무단 침범을 하는 일이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무단 침범. 무단 침범이라는 거는 뭐냐? 남의 땅. 남의 땅인 걸 뻔히 뭐 하면서? 알면서 들어간 거, 알면서. 그 상태로 점유를 몇 년? 20년을 쫙 했다, 20년을. 10년 지나고 20년 동안 계속 농사 짓고 점유를 했다. 그러면 197조에 터잡아서 이걸 해석을 하면 무단 침범을 했더라도 점유를 한 거 아니에요? 점유를 하면 197조는 뭘로? 자주점유로 추정을 해주게 되니까 이 상태로 20년이 경과되면 뭐가 되느냐? 취득시효가 가능하죠. 그럼 취득시효가 되면 이 땅을 뺏어갈 수 있는 논고가 생기게 돼요. 197조에 터잡아서. 이런 일이 빈번하다 보니 그냥 땅만 보이면, 빈 땅만 보이면, 잡종지가 보이면 그냥 사인들이 침범을 해서 농사 짓거나 건물 짓는 일이 빈번하게 됐어요. 이러다 보니 분쟁이에요. 분쟁이 점점 첨예하게 세게 부딪히는 일이 생겼고, 이래서 우리 대법원이 입장을 바꾸게 됐어요. 왜냐하면 원래 197조에 의거하면 점유만 하면 점유자는 뭘로요? 권한이 불분명하더라도 자주점유로 처리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게 자꾸 악용되다 보니 무단 침범하는 일이 생기더라. 무단 침범. 이런 경우에도 자주점유로 추정을 해줬더니 싸움만 커지더라. 판자촌이 무허가 건물이 마구마구 들어오더라. 이래서 우리 대법원이 이걸 바꿨어요. 무단 침범해서 점유를 한 경우, 즉 이걸 우리는 무단점유라고 그래요. 무단점유. 무단점유의 의미는 남의 땅인 걸 알면서 점유를 개시했다. 이 땅이 남의 땅인 걸 알면서 점유를 개시했다. 그럴 때는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진다는 얘기예요.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진다는 의미는 결국 이게 무슨 점이다? 타주점유로 인정한다는 거죠. 타주점유로. 그래서 이제는 무단침범에서는 취득시효를 할 수 없어요. 이거를 악의의 무단점이라고 그래요. 악의의 무단점. 자, 그게 바로 기역하고 비음이 되겠습니다. 기역 보시죠. 타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악의의 무단점이. 악의의 무단점의 땡땡.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 소유권 취득의 원인. 그 원인이 뭐냐? 법률의 의무죠. 법률의 의무. 기타 법률 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 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알면서 남의 땅을 무단점유한 것이 밝혀진 때는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져 버립니다. 이게 전원합의체입니다. 97년 전원합의체. 그 전에는 이게 자주점유였는데 97년도부터 뭘로? 타주점유로 입장을 대법원이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아주 유의미한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의 땅을 무단 침범에서는 이제는 취득시효가 불가능해요. 그 다음 미음 보실까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등 지방재정법 또는 국유재산법에 의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 절차를 밟거나, 공공용 재산의 취득 절차는 뭐예요? 수용 절차. 개인 땅을 수용을 했다. 수용을 했다는 건 뭐냐? 보상금을 주고, 놀부 땅 1000평을 보상금을 주고 국가나 시가 점유를 했다. 도로로. 그럼 보상금 주고 한 거니까 매매로 가져온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럼 자주점유죠. 그런데
공공용 재산의 취득 절차를 밟거나 그 소유자들의 사용 승낙을 받는 등 그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권원 없이 사유 토지를 도로 부지에 편입시켰을 때 이때는 자주 점유 추정이 깨어집니다. 즉 보상금도 안 주고요. 보상금도 안 주고 그냥 도로로 썼다. 개인 사유지를. 이거는 무단 침범이다. 무단 침범이기 때문에 자주 점유 추정이 깨어집니다. 그래, 기역과 미음은 같은 맥락이어요. 그 다음에 니은 디귿은요. 우리가 자주 점유 모습 보실 때 살펴보셨어요. 니은 디귿. 니은 먼저 보실까요? 매매 대상 토지의 실제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해요. 상당히 초과해 땡땡. 그러면 경계선을 훌쩍 넘어갔다 이거죠. 이거는 남의 땅인 거를 충분히 알면서 침범한 거니까 이건 타주점이다. 디귿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역에서 미음까지 보셨어요. 나머지요. 시옷에 관한 거예요. 시옷은 조금 어려워서 나중에 심화학습할 때 보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3번요. 3번도 심화학습에. 자, 그래서 일단 점유의 추정력 197조 보셨어요. 그 다음 뒤로 넘겨서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는 3번이 나와요. 206페이지. 점유자는 자주점유 평원공연까지 인정하는데 무과실까지는 인정 안 해주더라. 무과실의 삼각형. 다음 198조 점유 계속의 추정. 전후 양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으면 점유는 끊어진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진 걸로 추정된다. 이걸 점유 계속의 추정의 동그라미. 198조. 다음 200조.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불법이 아니라 뭐한 걸로요? 적법하게 손에 넣은 걸로 추정한다. 따라서 내가 어떤 책을 내가 손에 쥐고 있다. 그럼 이 책은 훔친 게 아니라 적법하게 손에 넣은 걸로 추정이 돼요. 이게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이에요. 이걸 우리는 여기서 유념할 건 이 권리적법의 추정은 동산에만 쓰여요. 동산에만. 동산에만 인정이 되고요. 부동산에는 이게 인정이 안 됩니다. 이게 시험의 중요한 맥. 동산에만 쓰인다. 그래 우린 이거를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책을 받았는데 이름을 안 써놓으면 어떻게 하느냐면 옆에 친구가 가져가 버리죠. 옆에 친구가 내 책을 가져가 버려요. 그러면 그 책이 친구 가방 안에 들어있죠. 그러면 그 책은 점유자가 적법하게 손에 넣은 걸로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책이 제 거라는 입증을 못하면 책은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산에는 이름을 넣어요. 이름을. 왜? 이것 때문에. 점유를 하는 사람이 적법하게 손에 넣은 걸로 인정을 해줘 버려요. 그래서 안 뺏기려면 거기다 이름을 박는 거예요. 이름을. 그래 화가도 이름을 쓰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안 뺏기려고. 절도를 당해도 안 뺏기려고 이름을 써놓는 거죠. 그래야 내 거라는 증거가 되니까. 그래서 이 적법 추정은 어디에만? 동산에만 먹힌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가요. 두 번째죠. 이제 첫 번째가 추정력이고요. 두 번째 논의가 점유자 회복자 논의였어요. 점유권에서 제일 출제 비중이 높은 데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별 3개짜리고요. 여기는 별 1짜리. 중요도로 따지면 이래요. 별 3, 별 1. 여기 별 1. 이만큼 이쪽이 출제 비중이 높습니다. 거의 매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 점유자 회복자 관계 논의는 이런 논의가 되겠습니다. 가령 이런 거를 한번 상상을 해보죠. A가 타는 차를 B가 훔쳤습니다. 훔쳤어요. 그럼 훔치면 이거는 소유자가 아니라 차의 점유자죠. 차량 절도자니까 점유자죠. 얘는 소유자. 점유자. 이때 훔친 놈이 이 차를 고쳤다. 헌차였는데 얘가 고쳐가지고 새 차로 만들어놨어요. 새 차로.
돈 1,000만 원, 2,000만 원 막 써가지고 헌차를 새 차로 만들었다 이거. 새 차로. 완전히 탈바꿈했죠. 헌차였는데 중고차가 새 차로 탈바꿈했어요. 그리고 막 타고 돌아다니다가 주인한테 딱 붙잡혔어요. 이때 이 점유자가 저 소유자한테 차를 돌려줘야죠. 여기가 점유자. 차를 돌려받는 소유자는 회복자라고 그래요. 회복자. 이때 차 돌려줄 때 점유자가 내가 당신 차 고쳤으니까 헌차를 새 차로 만들었으니까 돈 내놓으라고. 그 돈 내놓으라고 할 수가 있느냐. 바로 이게 점유자하고 회복자 관계에서 풀어야 될 쟁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얘가 도둑놈이죠. 도둑놈은 아무런 권리가 없는 것 같죠. 권리가 있어요. 바로 점유권이라는 게 있어요. 점유권. 이걸 보장하는 게 바로 점유제도예요. 자, 이 부분 보도록 합니다. 자, 사례를 통해서 이 내용을 연결해 보죠. 사례를 통해서. 점유자 회복자 관계라고 돼 있죠. 옆에 여백에다가 이걸 써주시면 돼요. 갑의 건물하고 땅을. 여기 갑의 펜션하고 여기 땅을요. 땅을. 을이 저 땅을 매매로 샀어요. 매매로 샀습니다. 매수인이 사가지고 내 거로요. 이 펜션하고 땅이 내 거라고요. 내 거라고 생각하고 쓰고 있는 중이에요. 내 거다 저거. 내 거야 내 거. 그런데 2년 뒤에 계약이 취소됐다고요. 취소됐다고 저 매도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이 계약 취소라고. 이때 취소가 적법했다면, 이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가 되었다면 얘는 펜션하고 땅을 산 매수인은 땅을, 펜션이라는 물건하고 땅을 다 돌려줘야 되는 입장이죠. 돌려주는 사람. 얘는 돌려받는 사람이죠. 돌려받으니까 얘를 회복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돌려받는 사람이죠. 이렇게 돌려받아라. 그럼 얘는, 이 매수인은 2년 동안,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펜션과 땅을 누구 걸로? 내 거로 소유를 한 겁니까? 점유를 해온 겁니까? 점유를 해왔다는 거죠. 2년 동안. 2년 동안 누구 걸로요? 내 거로, 내 거라고 뭐 했어요? 점유를 해왔어요. 점유. 그래서 얘가 점유자가 되는 겁니다. 얘가 점유자. 바로 여기서 이 점유자인 을과 회복자인 갑과 풀어야 될 문제가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그 세 가지가 뭐냐? 첫째는 뭐냐면 얘가 2년 동안 이 건물하고 펜션하고 땅을 누구 거라고요? 내 거라고 믿고 쓴 거 아니에요. 내 거라고 믿고. 내 거야 이거. 왜? 샀으니까 매매로. 그러면 2년간 사용한 거, 2년간 누구 거를요? 회복자 거를 쓴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 거를요? 남의 거를. 남의 걸 쓴 거예요. 남의 거. 남의 것, 남의 펜션과 땅을 뭐 한 거? 사용한 거. 사용한 이익. 2년 동안이나 남의 펜션을 사용한 이익. 이걸 물어주는 거예요? 안 물어주는 거예요? 펜션은 줘. 펜션 줄게. 펜션하고 땅하고 돌려줄게. 왜? 취소됐으니까. 문제는 이 펜션과 땅을 뭐 한 거? 사용한 거. 누구 거라고 믿고? 내 거라고. 내 거라고 믿고 쓴 거잖아. 이걸 돌려주냐고. 우리 민법은 선의로 점유한 사람은 2년간 사용한 걸, 이 사용한 이익, 이거를 안 돌려줘요. 취득합니다. 그게 바로 201조 선의 점유자의 과실취득 문제입니다. 과실취득. 자, 201조 보실까요?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합니다. 과실의 별표. 누구만요? 선의일 때만. 선의의 땡땡이요.
선의에다가 삼각형 하시죠. 선의로 점유한 사람은 2년간 사용한 이익,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걸 과실이라고 그래요. 과실. 펜션하고 땅을 쓴 거, 2년 동안 쓴 거, 남의 거를 내 것처럼 쓴 거, 이걸 과실이라고. 이 과실을 돌려주지 않고 내가 취득한다. 취득한다요, 반환한다요. 과실, 2년 동안 사용해서 얻은 이익을 반환하는 게 아니라 취득합니다. 취득한다. 즉 사용료를 얘한테 물어주지 않아요. 얘가 선이라면. 그럼 얘는 악의요, 선이요? 선이죠. 왜? 매매로 사가지고 내 거라고 믿었잖아. 내 거라고 믿었으니까 무슨 점이요? 선의점이죠. 선의로 점유한 사람은 과실을 취득하고 반환하지 않습니다. 별표. 두 번째, 그러면 얘가 선의가 아니라 악이면 악의 점유자는 거기 별표요. 수취한 과실을 돌려줘야 돼요. 반환해야 돼요. 그 다음에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됩니다. 대가 보상. 악의일 때는.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지 못하고 과실을 반환해야 돼요. 반환. 선이면 취득하죠. 악이면 과실을 반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실은 누구만? 선의인 사람만 취득하게 되어요. 선의일 때만. 악의인 사람은 어떻게 하고요? 과실을 돌려줘라. 2년 동안 사용한 걸 물어줘야 돼. 물어줘야 돼. 이때 조심할 부분이 후단입니다.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뭐를 물어주느냐? 과실의 대가보상. 대가보상의 땡땡이야. 대가보상하게 되어 있어요. 언제 하느냐? 이 대가보상의 의미는 대가보상의 의미는 요거예요. 과실로 인하여. 여기 앞쪽에 과실로 인하여라고 돼 있죠. 과실로 인하여는 무슨 뜻이냐? 점유자의 잘못으로. 써볼까요? 점유자의 잘못으로 수취하지 못하면. 이런 뜻이 돼요. 그때 대가 보상을 하게 돼 있어요. 좀 어려운데 쉽게 풀어드리면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가령 저 유치원에 닭을 키우거든요. 닭을. 그랬더니 어느 날 보니까 닭이 없어졌어요. 닭 2마리가. CCTV에 찾아보니까 그 마을 주민이 그걸 가져갔더라고. 주말에 이걸 가져가 버린 거예요. CCTV에 찍혔어요. 저희가 주인 을이 훔쳐간 닭 도둑. 그럼 닭 도둑은 닭을 점유를 하고 있죠. 점유하고 있죠. 이제 훔쳐갔으니까 선의가 아니라 무슨 점이요? 악의 점유죠. 악의 점유자. 그럼 악의 점유자는 붙잡히면 소유자한테 붙잡히면 닭을 돌려주는 거죠. 닭을. 당연하죠. 닭을 돌려줍니다. 이때 닭이 난 닭알. 한 달 동안 얻은 달걀. 그걸 뭐라고 그래요? 과실이죠. 과실. 과실도 악이니까요. 악의로 훔친 사람은 그 달걀까지 돌려줘야 돼요. 과실을. 근데 문제는 한 마리가 난 달걀은 남아있는데 한 마리는 이놈의 닭이 한 마리는 여기 달걀이 남아있어요. 달걀이. 이 달걀 돌려주는데 문제는 B라고 하는 닭은 이게 활동력이 있어가지고 집 밖에 나간 거죠. 나가가지고 외부에서 달걀을 낳았다. 외부에서. 그래 이 달걀은 못 얻었다는 거죠. 달걀이 없어 여기에. 달걀은 요것만 있어. 요것만. 요거는 누구 잘못이냐? 훔친 을의 잘못으로 요 닭이 난 달걀을 수치를 못했다. 이거요. 점유자의 훔친 닭의 점유자의 잘못으로 과실이라는 거는 잘못으로 달걀을 수치를 못했을 때
수치를 못했죠. 달걀을. 요 달걀을 여기는 얻었고 이걸 못 얻었을 때는 뭐를요? 대가를 보상합니다. 즉 달걀 대신에 돈으로 물어주라고. 이게 대가 보상입니다. 대가 보상. 과실이 있으면 달걀이 있으면 달걀을 돌려주면 되고 달걀이 없으면 뭘로? 대가로 대가 보상한다. 단 이 대가 보상은 언제 되느냐? 점유자 훔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달걀을 못 얻었을 때. 그때는 달걀 대신에 뭘로? 달걀값 돈으로 물어주는 걸 대가 보상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악의로 점유한 자, 닭을 훔친 사람은 달걀이 있으면 달걀을 돌려줍니다. 닭하고요. 닭 주고 달걀도 줘요. 그런데 문제는 달걀이 없어. 왜? 수치를 못했다. 못 얻었다. 그러면 뭘로? 대가 보상한다는 거죠. 이게 201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실은 누구만요? 선의점유자만 과실을 취득해요. 악의점유자는 과실을 반환하거나 아니면 대가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조의 뜻. 다음 사망. 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의 점유의 자에 준용합니다. 폭력은요. 강압으로 점유한 거고 은비는 몰래 점유한 거죠. 몰래. 똑같습니다. 다음 뒤로 넘기셔서요. 뒤로 넘기셔서 동그라미 3번의 삼각형.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과실 취득권. 선의 점유자는 점유물에 뭘 취득해요? 과실 취득합니다. 삼각형. 즉 선의 점유자가 취득한 과실은 부당이득이 아니므로 회복자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 바로 밑에 4번도 삼각형. 사용이익. 사용이익. 펜션을 사용한 거. 그것도 선이면 돌려주지 않아요. 물건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 즉 사용이익 땡땡 이것도 뭘로요? 과실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선의 점유자는 물건의 사용이익, 펜션을 사용한 이익도 회복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어요. 그 다음에 밑에 동그라미 5번은 보지 마세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책에만 있고요. 시험에 절대 나오잖아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삭제하세요. 5번 삭제. 도움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머리만 뽀개놓고 도움 전혀 되지 않아요. 다음 악의점유자. 악의점유자는 과실을 반환해야 되죠. 조심할 거는요. 대가보상이죠. 대가보상은 언제 하느냐. 거기 대가보상의 전제 조건은 점유자의 잘못으로 과실로라고 된 부분. 점유자의 잘못으로라고 써주시면 돼요. 여기다 과실로 위에다가 점유자 잘못으로. 이게 시험에 2번 나왔다고요. 점유자의 잘못 없이요. 잘못 없이 달걀을 얻지 못했다. 그러면 대가보상해요? 틀렸죠. 점유자의 뭘로? 잘못으로 인해서 달걀을 수치 못한 때만 달걀 대신에 대가보상합니다. 오케이. 다음 202조. 근데 201조는 과실취득 문제입니다. 과실취득은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선의로 점유한 사람만 이 과실을 취득하게 됩니다. 악의로 점유한 놈은 과실을 다 토해내야 된다. 두 번째는요. 이 펜션이 불나버렸습니다. 문제는 2년 동안 쓰는 도중에 불이 나버렸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을은 펜션을 돌려줄 때 원래대로요. 원래 샀을 때처럼 고쳐줘야 될까요? 아니면 불난 채로 불탄 채로 돌려줄까요? 이 문제가 바로 202조. 멸실 책임입니다. 멸실에 대한 책임 소재 문제가 바로 202조. 보실까요? 202조. 점유물이 점유자에게 책임 있느냐 없느냐. 있는 사유에 거기에 삼각형. 있는의 삼각형. 이게 없는으로 시험에 몇 번 나왔어요. 국가고시에 없는으로 몇 번 나왔어요. 그래 없는이 아니라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됐어요. 저 펜션이 멸실됐어요. 불나버렸을 때. 악의로 점유한 자. 악의의 동그라미요. 전부 배상이요. 펜션 전부 고쳐줘야 됩니다. 그런데 선의 점유자는 선의의 점유자는 현존한도 땡땡. 선존한도에서 배상해주고 땡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써주시면 됩니다. 선의이고 자주점유자. 선의이고 자주점유자만 현존 한도에서 배상하고 땡이에요. 그 말은 매수자는 매매로 샀으니까 선이죠.
내 거라고 믿었으니까 선이죠. 그리고 매매로 샀으니까 자주점이죠. 선이고 자주점이자는 현존 상태로 돌려줘요. 불난채로. 불난채로 펜션을 돌려주고 끝이에요. 언제만? 선이고 자주점이자일 때만. 근데 선이고 타주점이면 빌렸다 이거죠, 얘가. 산 게 아니라 빌렸다면 빌렸을 때는 어떻게 해요? 손에 전부를 물어줘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출제 맥이에요. 현존 한도로. 현존 한도에서 배상해주는 점유자는 누구냐, 누구? 선이고 자주점유자. 얘만입니다, 얘만. 그래서 이 사건은 선자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선잔의 펜션이요. 선잔의 펜션. 선잔의 펜션 사건. 선잔의 펜션. 선이고 자주점유자면 얘는 어떻게 돌려줘요? 펜션을 불난채로. 불타버린 채로 돌려주고 땡이에요. 자주점이니까. 빌린 거면요. 빌린 펜션이면 타주점이죠. 손에 전부를 다 물어줍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후단을 보시죠. 소유이사가 없는 점이자. 없는 점이자면 누구요? 타주점이자죠. 타주점이자는 선이라도 손에 전부를 다 몽땅 물어줘요. 그러면 얘가 선의가 아니라 악의점이자면 어떻게 될까? 악의점이자. 악의점이자나 타주점이자는 무조건 다 전부입니다. 전부.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될 건 이거예요. 선자죠. 선자. 선자만 현존의 이익에서 돌려주고 땡이에요. 이게 202조. 202조는 위에다 써주시면 돼요. 선잔의 펜션 사건. 선자 펜션 사건. 요래야 머릿속에 1년 동안 기억이 나요. 선잔의 펜션 사건은 누구만? 현존 이익만. 현존 한도에서만. 다음 뒤에 부분이 비용 상환 청구권. 자, 요게 202조예요. 그 다음에 203조. 203조는 비용 문제입니다. 비용 상환 청구. 예컨대 이 펜션이 노후된 펜션이어서 의리죠. 펜션을 고쳤다. 뜯어 고쳤다. 그러느라고 돈을 3천만 원을 들였다. 그래서 을은 저 펜션에 대한 수리비를 지출한 겁니다. 수리비를 3천만 원을. 그리고 저 펜션에 진입로를 아스팔트로 기가 막히게 포장을 했어요. 도로 포장비요. 포장비를 지출했습니다. 포장비 2천만 원. 얘가 지출한 돈은요. 저 펜션하고 저 땅에다 지출한 돈은 토탈해서 5천만 원입니다. 그랬더니 문제는 계약이 꽝 취소돼 버리네. 그러면 이 을은 좋아. 펜션하고 땅 돌려주죠. 돌려주는데 문제는 펜션을 수리하느라고 돈을 들였단 말이죠. 그래서 헌거였는데 펜션이 헌거였다가 지금은 뭘로요? 새 거로 바뀌었어요. 탈바꿈했죠. 누구 때문에? 점유자 때문에. 점유자 때문에 펜션이 새 거로 바뀌었죠. 도로 포장도 됐죠. 그러면 이때 쓴 돈, 이 돈을 점유자가 이 회복자한테 돌려달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 문제가 바로 비용상환 청구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203조예요. 203조. 자, 보실까요? 203조. 시험은요, 여기요. 201조, 202조, 203조 중에서 시험은 골고루 잘 나오는데 203조가 특히 아주 중요해요. 다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다 중요해요. 어느 거 하나 빠뜨릴 거 없이 다 중요합니다. 자, 203조 보실까요?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의 땡땡이요. 위에다 쓰세요. 시기가 언제냐? 저 펜션을 돌려줄 때. 누가요? 점유자가. 위에다 쓰세요. 주체가 점유자죠. 이때 점유자가 선의점유자예요? 악의점유자예요? 선의점유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01조는 선의점유자죠. 202조도 선자만 현존이익이죠. 현존한도죠. 근데 203조는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를 구별을 안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점유자 위에다가 삼각형하고 넣어주셔야 돼요. 삼각형하고. 뭐라고요? 203조는 선의인지 악의인지를 구별하지 않는다. 선악 구별 없이요. 점유하면 다 되는 거예요. 점유만 하면. 이 점유자가 선의인지 악의인지 구별 없이 점유자가 비용을 지출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물건을 펜션을 돌려줄 때 이 펜션에 들인 돈, 이 들인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다. 회복자에 대하여 회복자의 동그라미 위에다 쓰세요. 상대방. 상대방은 회복자입니다.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출한 금액, 이 돈을 필요비라고 그래요. 필요비를 땡땡 달라고 할 수 있다. 언제요? 물건 돌려줄 때. 그러나 단서가 있어요. 단서 거기에 그러나에다가 삼각형이요. 이게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왔어요. 점유자가요. 과실을 취득한 경우. 과실 취득한 경우는 무슨 뜻이요? 건물을 사용한 때. 얘가 펜션을 2년 동안 사용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펜션을 뭐한 때? 사용했을 때는 뭐를 못 받아요? 이 수리비, 필요비를 못 받습니다. 이 필요비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돈은. 펜션을 사용했을 때는. (203조 1항입니다) 두 번째요. 203조 2항. 2항은 유익비입니다. 1항은 필요비. 2항은 유익비. 점유자가 이것도 마찬가지 점유자 앞에 선의인지 악의인지를 구별하지 않죠. 거기다 쓰십니다. 선악 구별 없이 인정돼요. 점유자가 점유물을 계량하기 위해서 지출한 금액, 이 돈을 유익비라고 그래요. 도로 포장비. 포장비가 유익비입니다. 도로 포장할 때 쓴 돈.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면 도로 포장을 해가지고 이 도로 포장이 현재까지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야 돼요. 도로 포장하게. 거꾸로요. 포장했는데 초기에만 잘 남아있고 지금은 다 없어져 버렸다. 달아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도로 포장비가 남아있으면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면 회복자 선택, 거기에 삼각형이요. 회복자 선택의 삼각형. 점유자 선택이 아니에요. 회복자 선택에 쫓아서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어요. 여기서 왜 회복자가 선택을 하느냐, 이 문제는 점유자 보고 선택을 하라고 그러면, 얘 보고 선택하라고 그러면 얘는요, 영수증을 자기가 지출한 영수증을 과다해서 청구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선택을 점유자에게 주지 아니하고 누구한테요? 회복자에게 선택권을 줬다는 게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그 회복자가 선택권을 가진다는 거. 그 다음 3항 전항의 경우에, 전항은 뭐요? 2항이죠. 2항.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해서 상당한 상환기간 땡땡,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줄 수 있다. 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죠. 기간을. 얘가 돈 달라고 그랬어요. 2천만 원. 그러면 얘는 뭐 해달라고요? 기간을 좀 연장해달라고. 기간을 6개월만 연장해달라고. 즉 기간을 뭐 해주셔? 유예를요. 기간 유예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만요? 유익비에만. 필요비는요. 유예가 안 돼요. 기간 유예를 못합니다. 요게 다른 거죠. 자, 이게 203조의 비용상환 청구권. 그럼 203조는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203조는 펜션 수리비는 무슨 비요? 필요비. 포장비는 유익비죠. 자, 이때 필요비는 둘로 나눠집니다. 필요비는 물건, 이거 돈 언제 달라고 그래요? 펜션 줄 때. 줄 때 돈 달라고 하죠. 회복자한테.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상환 청구를 못하는 경우가 있었죠. 딱 하나. 그죠? 그게 언제냐? 펜션을 사용한 때, 물건 사용시요. 물건 사용시는 상환 청구를 못한다는 거죠. 이게 단서예요. 이게 시험에 아주 잘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필요비는 기간 유예가 돼야 한대요. 기간 유예해 주셔요. 이거 요구 못해요. 기간 달라고 못해요. 근데 유익비는 기간을 뭐 해주셔? 유예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 점에서 달라요. 자, 요 부분입니다. 이게 203조의 비용상환 청구 문제. 그래서 과실수치가 201조, 멸실책임이 200이죠. 203조가 비용상환. 이것이 점유자하고 회복자의 중요한 법리적인 다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거의 매년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 부분까지 설명을 올렸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211조 점유 자체에 보호해서 점유물 반환 청구. 이 부분이 점유권의 효력의 마지막입니다. 점유권의 효력에서는 세 가지예요. 추정력 문제, 자주 점유를 추정해 주더라. 두 번째는 점유자 회복자 간의 분쟁. 세 번째가 점유물 뺏긴 거 돌려받는 게 점유물 반환 청구권. 세 가지입니다. 이걸 점유 보호 청구권이라고도 불러요. 자, 거기에 204조, 205조, 206조가 있어요. 자, 204조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사례 부분으로 많이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례를 바로 그 책에다 바로 기재를 해버리겠습니다. 211페이지에다가 바로 기재를 해버리면 갑 A 소유 차량을 벤츠를 저 갑이 운영하는 카센터에다가 수리를 맡겼어요. 고장난 거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여기서 점유하고 있던 차를 저 갑하고 친한 친구 을이 와가지고 저 차를 딱 보는 순간 필이 꽂혀가지고 차를 훔쳐가 버렸다. 그 친구 이름이 곽한구였다. 곽한구가. 훔친 거죠. 산 게 아니라 훔쳐버렸어요. 그러면 점유를 뺏어갔다. 우리는 얘를 침탈자라고 부릅니다. 소유가 아니라 점유를, 얘가 점유하는 차를 뺏어간 거야. 침탈자. 그럼 이 차를 뺏긴 점유자는 이걸 돌려달라고요. 돌려달라고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점유물 반환 청구라고 부릅니다. 그게 204조예요. 자, 1항 볼까요? 점유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때는 침탈에다가 삼각형 할까요? 침탈은 뺏긴 거예요. 내 의사에 반해서 내 의사를 무시하고 뺏어간 게 침탈이죠. 그럼 침탈에는 뭐가 안 들어가느냐? 사기는 제외됩니다. 거기 써볼까요? 사기로 명도한 것은 침탈이 아니다. 속았다 이거죠. 얘가 속였다, 한구가. 침탈하고 사기는 틀린 거예요. 여기서 얘가 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돌려달라. 이거는 얘가 뺏어갔을 때만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사기는 속인 거예요. 을이 저 직원한테, 여기 카센터 일하는 직원한테 속였다. 차키 넘겨주라고 속였다고 해서 속여서 차를 끌고 갔다면 이거는 침탈이 아니라 사기친 거죠. 이때는 얘가 차 돌려주쇼. 이런 소송을 못 합니다. 소송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냐? 침탈일 때만 돼요. 침탈. 그러면 물건의 반환, 자동차 반환과 손해배상을 걸 수 있어요. 두 번째 패스하고 3항 볼까요? 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 당한 날, 침탈 당한 날에 땡땡이요. 당한 날이요, 안 날이요. 당한 날이라는 게 포인트예요. 당한 날로부터 몇 년? 1년 안에 해야 돼, 1년 안에. 얘한테 1년 안에 차 돌려달라고 소송할 수 있어요. 이때 반환 청구만 해요. 손해배상도. 자, 보세요. 얘가 차를 훔쳐가서 얘는 차를 돌려줄 수 없었거든요. 차주한테 차를 못 줬죠. 그래서 차주가 차를 못 굴려가지고 얘는 카센터는 대차로 다른 차를 쓰게 해줬어요. 그만큼 얘는 손해를 까였죠. 손해를. 그래서 얘는 침탈자인 곽한구한테 차 달라는 반환 청구. 차량 돌려달라는 반환 청구만 하는 게 아니라 뭐까지요? 손해배상. 대차로 까인 손해까지도 얘한테 걸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도 걸 수 있어요. 두 가지를요. 문제는 얘가 차를 넘기면, 얘가 침탈자가 차를 가지고 있으면 달라고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얘가 병한테 넘기면, 대포차를, 훔친 차를 넘긴 거니까 얘를 점유 침탈자의 승계인이라고 우리는 부르고요. 이때 승계인하고 점유자하고 싸움이 붙으면 얘가 돌려달라고, 얘는 돌려달라고 그러고 얘는 못 준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승계인이 선이면 얘가요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차량 점유자가 이 차를 돌려받으려면 승계인이 악의일 때만, 악의여야만 차량을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 안에.
1년 안에 반환 청구를 얘한테 할 수 있어요. 얘가 언제만 악이어야만. 선이면 그대로 묶여버립니다. 얘가 찾아올 수가 없어요. 왜요? 얘도 차량 주인이 아니라 점유자고 얘도 점유자죠. 점유자끼리는 얘가 선이라면 그대로 돌아 이거죠. 그래서 선이면 못 찾아와요. 그것이 204조의 2항입니다. 2항 보실까요? 전항의 청구권은요. 침탈자의 특별 승계인한테는 행사를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랬으니까 뭐냐? 그 승계인은 선의요. 선의의 승계인, 선의에다가 별 3개 합니다. 선의의 승계인에게는 행사를 못해요. 그러나 바트, 승계인이 뭐라면 악이면 행사할 수 있다. 선이면 행사를 못해요. 반환 청구를 못합니다. 언제만 해요? 악일 때만 반환 청구해요. 악일 때만. 몇 년 안에? 1년 안에.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누가 하는 거냐? 점유자가 하는 거예요. 원인은요? 원인은 침탈일 때. 누구한테요? 현재 차를 가진 놈. 차를 가진 놈이 을이 아니라 누구요? 병이죠. 병한테 하는 거예요. 병한테. 차 달라고. 이때 승계인이 모이면 악일 때만 돼. 악일 때만. 선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점유물 반환 청구는 포인트가 2가지예요. 침탈이냐 아니냐를 따져라. 첫째 원인은. 사기면 안 되고 침탈일 때만. 2번째는요. 침탈자로부터 차 인수한 놈이 선이면 안 돼요. 선이면 안 되고 언제만? 악일 때만 된다는 거야. 악일 때만. 몇 년 안에? 그것도 1년 안에. 이거를 점유물 반환 소송이라고 그래요. 점유물 반환 청구권. 이 1년은 반드시 재판으로요. 재판으로 해야 됩니다. 재판으로. 재판상으로 행사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간을 뭐라고 하느냐? 출소기간이라고 우리는 불러요. 그래도 1년이라는 거 204조 3항에 보면 1년 내라고 돼 있죠. 그 1년에 출소기간이라고 이렇게 써주세요. 출소. 재판으로 해야 돼. 재판으로만. 그래서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재판으로만 할 수 있다. 이때 점유자는 그러면 카센터인 이 차량의 점유자는 절도한 차를 인수한 병한테 선이면 차 회수 못하죠. 선이면. 그죠? 얘가 악의여야 찾아오죠. 그런데 얘는 이 소유자는 얘가 선이든 악이든 무조건 차량을 뺏어올 수 있어요. 왜? 소유권자니까 얘가. 소유권자는 무조건 회수할 수 있어요. 점유자가 뺏어오기 위해서는 얘가 악일 때만 뺏어오고 선이면 못 뺏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점유자가 권리를 행사하느냐 소유자가 권리 행사하느냐 이걸 구별 지으셔야 돼요. 이때 하나 더 팁은요. 이 차량을 맡긴 A는 차량을 수리를 맡긴 A는 여기가 직접 점유자고요. 차량을 맡긴 A는 차량의 간접 점유자가 되죠. 간접 점유를 하게 되니 이 차량에 대한 회수, 점유 회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직접 점유자인 갑뿐만 아니라 누구요? 간접 점유자인 A도 차량을 달라고 할 수 있다. 얘한테. 얘가 악이면. 그래서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직접 점유자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요? 간접 점유자까지도 확대돼서 할 수 있다는 거. 원인은 침탈이고 기간은 1년이다. 상대방은 누구냐? 현재 차량 가지고 있는 놈. 그놈이 승계인이면 그놈이 악의여야 된다. 선이면 안 되고. 오케이. 이 소송을 점유물 반환 소송이라고 해서 이거를 출소기간이라고 우리는 부른다. 자, 이게 점유물 반환 청구권에 관한 논의가 되겠습니다. 그 뒤에 205조, 206조, 207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 논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점유의 효력, 이렇게 해서 점유권까지 훑어보셨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본권인 소유권, 그 다음에 용익물권, 담보물권을 만나시겠습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